이슈톡 오늘도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 엔터사 IPO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뭐 엔터 관련된 주식이 무지하게 좋았죠. 네.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그랬고 또 콘텐츠들이 워낙 좋았으니까 오징어 게임 등등해서 그러다가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정받는 첫날이긴 한데. 이 그 RBW 새롭게 상장됐는데 시점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좀 끝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오늘 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따상을 성공을 했거든요. 사실 RBW가 다 따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 시장에서 많이 하지 못했는데 따상을 성공해서 이제 시초가가 이제 공모가 두 배인 42,8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이제 장 초반에 상한가를 가면서 55,600원을 터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낙폭이 좀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9%로 떨어지면서 38,9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락한 셈인데요. 뭐 공모주 받으신 분들은 사실 이미 공모가를 워낙 싸게 받으셨기 때문에 2만 원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82% 정도의 수익이 난 상황이지만 장중에 좀 진입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손실을 좀 면치 못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회사 자체의 문제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좀 약간 기묘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좀 약세였던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 이쪽이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장을 영향을 받으면서 또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 대신 이제 뭐 게임주나 메타버스 그리고 엔터주처럼 지금 예전엔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하락을 하면서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장이라는 게 늘 보면은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또 네. 되돌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RBW 뭐 시청자분들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도 뭐 SM, JYP, 뭐 YG 이런 데는 좀 익숙한데 네. 또 뭐 최근에 BTS가 소속돼 있는 뭐 하이브 이런 주식들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데 RBW는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투자자분들은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사실 이제 엔터주 하면은 소속 아티스트들이 강점인데 그렇죠. 물론 RBW 소속 아티스트도 쟁쟁하긴 한데요. RBW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는 물론 약간 대표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김도원 대표인데 이 뮤직 프로듀서예요. 그래서 음악을 작곡하고 이제 프로듀싱하는 사람인데 능력이 굉장히 있는 걸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을 작곡을 했고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뭐 화사의 멍청이 이런 것도 히트곡을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RBW 같은 경우는 이 대표가 스스로 프로듀싱까지 다 할 수 있다. 좀 이런 점이 좀 강점으로 선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 4월에는 WM 엔터를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소속된 아티스트가 비오네이포, 오마이걸 등이 이제 좀 유명한 아이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강점이고 RBW는 워낙 이제 간판 뮤지션인 마마무가 소속되어 있는 걸로도 이제 유명한데 아무래도 엔터 3, 4보다는 그래도 살짝 이렇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은근히 마마무나 뭐 오마이걸, 비오네이포 같은 경우는 팬층이 두터워서 이를 기반으로 IP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이 IP로만 140억 원의 수익을 냈고 올해 220억 원은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300억 원까지 내다본다. 좀 이런 게 회사 측의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대훈 대표, 이 뮤직 프로듀서니까 김대훈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두 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원하면은 우리가 또 그런 아웃소싱도 할 수 있다. 좀 이런 것들을 지금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엔터 회사들의 리스크 중 하나가 이제 아티스트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하이브 주식이죠. 처음에 이제 빅히트로 상장했는데 네. 빅히트가 상장될 때에도 그때 BTS가 이제 군대 가는 문제가 네, 있어서 맞습니다. 괜찮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기도 뭐 마마무 리스크가 좀 있다는 이야기 있는데 투자자분들 좀 염두에 둬야 할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이미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인데 네. 아직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마무가 지금 이 RBW의 간판 아티스트인데요. 작년에 회사 실적의 절반 이상을 이 마마무에서 발생이 될 정도로 이제 간판입니다. 그래서 꼭 마마무가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 마마무의 전속 계약은 사실 지난 6월에 이미 다 만료가 된 상황이고요. 이 멤버가 4명인데 이 화사라는 멤버가
이게 2023년 6월까지 이제 계약을 연장을 했고 이 솔라와 문별 씨가 이제 2024년 6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그 마지막 나머지 한 명 휘인이라는 멤버분께서 이제 RBW와 계약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이제 마마무는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다만 2023년 12월까지 마마무라는 이름으로 두 장의 앨범을 더 발매를 하고 단독 콘서트는 앞으로 계속 하겠다. 좀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24년부터는 그러면 마마무의 완성체 활동은 좀 불투명해지지 않나. 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년 내에 새로운 또 걸그룹이 됐든 스타가 됐든 뭔가 새로운 그 발굴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